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감과 포도로 유명한 충북 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는 산이 있고요, 남쪽에는 하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집은 남향, 배산 임수의 남향집,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집이 참 깔끔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동네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2억 1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결국에는 미납. 올해 1월 달에 역시 1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또 미납.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이 사람들은 두 번이나 미납을 했을까? 도대체 이 집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걸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토지 경계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토지가 딱 150평 적당합니다.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네모난 땅이 있고요. 지목은 당연히 대지입니다. 건물을 보시면 건물은 30평 딱 적당하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집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8년, 연식은 괜찮아요. 집 앞에 딱 2차선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선 도로가 집 앞에 딱 붙어 있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차가 쌩쌩 다닐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남향으로 잘 지어져 있고 경매물건 우측으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집들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집 앞쪽으로 이렇게 길 앞에 하천이 흐르고요. 하천 건너편에는 이렇게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나무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감나무인가요? 포도나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집이 2018년식이라 그랬죠? 이게 당시의 사진입니다. 집을 짓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집주인은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조경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과거랑 살짝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집만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차양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집 앞과 집의 우측 그리고 집 뒤까지 차양이 있어요. 자, 평면도로 보시면은 30평짜리 집이 있고 집 앞과 집의 우측 그리고 뒤까지 차양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사진을 보니까 집 앞의 차양의 모습, 비가 많이 와도 데크에서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집 우측의 차양 모습, 집 뒤쪽의 차양 모습, 굉장히 차양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경매물건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영동 군청이 있는 시내예요. 차로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집이에요. 배산, 임수, 남양, 시내까지 접근성도 좋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됩니다. 지분도 아니에요. 토지는 151평, 건물은 30평이고요. 도대체 왜 미납을 했을까? 두 명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도로 문제가 있을까? 자, 그러면 도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는 국공유지 필터 기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국공유지인데 경매물건 토지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군유지 답, 군유지 도로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쓰고 부동산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에 시촌이라고 입력하시면 1년 구독 시 3개월이 추가 혜택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국공유지에 딱 붙어 있으니까 도로 문제는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혹시 임차인 권리 문제가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등재되어 있다. 소유자 채무자가 전입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임차인 권리 문제도 없는 거죠. 도대체 하자가 뭘까? 왜 미납했을까? 혹시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나?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요. 북쪽에 있는 산을 보시면은 분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긴 하지만 직접 보이지는 않아요. 집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산이 생겼기 때문에 뒤에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경매물건과 경매물건 왼쪽에 있는 집 사이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살짝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이죠. 현재 사진을 봐도 이런 모습입니다. 혹시 비가 많이 오면 여기로 물이 막 떨어져서 요 마당에 찰랑찰랑 거리나?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야? 혹시 낙찰자들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나?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왜 미납했는지 나 모르겠다. 포기할래? 그러고 있는데 제 눈에 딱 하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은 지금 이 경매물건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조모 씨입니다. 조모 씨. 그리고 매각 진행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1억 7천에 낙찰받았던 분도 역시 조모 씨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혹시 같은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채권자의 성함은 봤는데 여기 낙찰자의 성함을 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이름은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과 뇌피셜입니다. 등기부 요약을 보시면요. 경매 신청 채권자 조모 씨가 여기 있습니다. 가압류 1억인데요. 지금 요 앞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순위보다 앞서서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요거 더하면은 선순위 권리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요 맨 마지막 권리자인 조모 씨가 현재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낙찰자 조모 씨가 경매 신청 채권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추측하고 뇌피셜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선순위 채권이 2억 1천만 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요거 낙찰 대금 1억 7천만 원이 고스란히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은 남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1억 2천이고 자기 돈이 요만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총 2억 9천에 이 집을 매입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주변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경매물건 여기 있고 여기 옆집 요 집이요. 이게 2020년도 2월 달에 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억 9천만 원으로 이 집을 매입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 미친 짓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미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낙찰자 조모 씨와 경매 신청 채권자 조모 씨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뇌피셜 추측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 달에 2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던 김모 씨는 왜 미납했을까? 감정가 1억 8천인데 2억 1천만 원 썼어요. 아마도 이거 너무 높게 쓴 것 같은데 하고 미납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북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도 유찰이 된다면 그 다음 회차에는 최저가가 1억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잉여 경매가 될 수 있어요. 즉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보내요. 당신이 한번 이 집을 사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아예 안 사요 이렇게 되면은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매각기일 5월 14일이 이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현장 사항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왜 미납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요 낙찰자들이 왜 미납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